7교시 시작합니다. 7교시는 15과 혈액순환과 윌리엄 하비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8주차에는 13, 15과 이게 의학에 관한 주제라서 같이 하고요. 다음 주 9주차에는 13과 16, 14과 16과 해서 이렇게 엇갈려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과제는 14과 16과를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이 윌리엄 하비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요새 큰 그 사고가 났죠. 이천에서 정말 38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분들이 우리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만약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한순간에 38명이 그 참혹하게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 19 대처를 잘해서 참 모범적인 방역국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국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우리나라 전반을 보면 아직 그렇게 자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2018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 3위로 OECD 국가 중에서 산업 재해 사망자가 많아요. 2018년에 2042명이 사망하셨고요. 산업재해로. 산업재해자 총수가 10만 2,300명이에요. 10만 명이 넘어요. 독일의 3배, 일본의 2배 이상, 그리고 평균 OECD 국가 2배 이상이에요. 참 우리가 2010 2년, 한 14년까지는 세계 1위였어요. 사망자 수가. 그러다가 조금씩 줄고 지금 한 3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전 불감증이 그 세 주체가 있다면 근로자 자신, 또 기업가, 시공사나 그 원 회사죠. 소유 회사, 그 다음에 정부, 이렇게 세 주체가 있는데 다 적당한 거죠. 적당히 넘어가는 거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알면서도 그 용접을 해서 불꽃이 튀는데 옆에서 그런 인화성이 높은 그런 폼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현장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로자들도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 생계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그 기업가들이 이거는 이제 큰일 난다는 걸 알고 아무리 공기가 바빠도 이것을 하지 말아야죠.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정부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만약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기업이 아주 엄청난 책임을 지고 엄청난 벌을 받도록 그렇게 안 하면 우리나라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개선이 안 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 오늘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이 책이 하나 있는데요. 해부학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고대 그리스에서 하비 시대까지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이런 인간 인체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레노스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동물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장을 동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봤죠.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 방향은 맞았죠. 그러나 구체적인 것을 제시 못했는데, 갈레노스가 이 피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 간에서 생긴다 라는 거죠. 지금 우리 피가 간에서 생긴다고 보진 않죠. 간, 뼈 이런 데서 생기는 것 같은데, 이 간에서, 갈레노스에 의하면 간에서 생성된 혈액이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들어간다. 그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죠.
그러나 이제 간에서 다 생긴다는 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심장에서 폐로부터 온 산소와 프네우마, 이 생명의 물질, 생명의 전기죠. 물질이 아니라 이 결합돼서 소위 생명 기운이 되어서 이 혈액과 산소와 프네우마가 결합이 돼서 이제 동맥으로 나가서 몸의 각 부위로 공급돼서 거기서 이제 소모가 되는 거죠. 에너지처럼.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다시 정맥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예, 그것을 그 당시는 자세히 그런 이 현미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할 수가 없었죠. 뭐 그것은 오늘 주인공인 윌리엄 하비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이 하비가 나오기 전에 바로 그 출발점에 누가 있냐 하면 파도바 대학의 해부학 교수였던 파브리시우스가 있었죠. 이 파도바 대학이라는 대학은 이탈리아에서 베네치아, 베니스에 가 속한 그 주를 파도바라고 해요. 그리고 베니스에서 조금 더 가면 서쪽으로 가면 파도바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대학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볼로냐 대학 다음 두 번째로 오래된 학교고 유명한 갈릴레이가 거기 교수를 했고요. 굉장히 그 당시의 의학과 또 이런 물리학이라든지 이쪽이 발달했고 지금 현재도 이탈리아에서 아주 최우수 대학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브리시우스가 유명한 해부학자였는데 파브리시우스의 사진은 구할 수가 없네요. 이 사람은 동물 해부를 많이 해서 그 동물의 태아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동물들의 소화기관이 어떻게 작동하나 그것을 연구했는데 이 사람이 발견한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정맥에 있는 판막입니다. 판막. 그것이 이제 밸브 역할을 하는데 이 피의 역류를 막아주는 거죠. 그러나 이 판막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뭐인지 왜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생각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실험을 통해서 경험적인 그 사실을 안다, 팩트를 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모든 그 팩트들이 연결된 전체의 체계에 대해서 해석해내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또한 통찰력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거기까지는 못 간 거죠.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아직은 그 큰 틀, 이 하비가 발견한 큰 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석이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파브리시우스 다음에 파브리시우스한테 가서 배운 영국 사람인 하비의 시대가 옵니다. 이 사람이 윌리엄 하비죠. 하비는 1578년에서 1657년까지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의학을 공부하고자 파도바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파브리시우스에게 배웠죠. 영국으로 귀국해서 1616년 혈액순환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발표하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완전히 갈레노스의 이론을 뒤집는 거죠. 이제는 심장 수축 작용에 의해서 모든 피가 한번 보죠. 여기 커지지 않는데요. 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정확히 얘기한 거죠. 이제 여기가 이제 좌심실이고 이게 우심실인데 좌심실에서 피가 나가는 거죠. 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심장이 꽉 눌릴 때 피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동맥을 따라서 이렇게 대동맥으로 나가서 이런 모세혈관을 통해서 부위로 전달됐는데 요거까지는 합의가 몰랐고요. 요 연결된다는 건 하여간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랐지만 하여간 동맥으로 나가서 신체 각 기관에 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맥이 모아서 그 피를 모아서 이렇게 우심실로 들어가서 우심실에는 이제 여러 가지 노폐물하고 이산화탄소 이런 것이 있는 그런 나쁜 피죠. 그게 다시 이제 폐로 가서 이걸 들어가기 때문에 폐동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폐를 가서 산소를 공급받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폐정맥으로 들어와서 좌심실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해부를 통해서 정확한 해석을 해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기까지 갈레노스 이론과 비교를 하면서 한 거죠. 모든 걸 처음으로 만들 때는 이론을 확실치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갈레노스 이론대로 하면 맥박이 뜰 때마다 혈액이 새로 만들어져서 동맥으로 흘러가는데 그 양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 맥박이 하루에 보통 한 1분에 한 60 내 70번은 돌잖아요.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그 1시간에 인간의 체중보다 더 많은 피를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이론을 찾아낸 거죠. 새로운 설명을.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를 그러니까 이 책에 이 책에 1628년 동물의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관한 해부학적 실험이라는 책에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해서 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재밌는 그 하나의 실험이 있는데요. 바로 이거죠. 우리 책에도 나온.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팔뚝을 묶고요. 이 정맥이 있죠. 정맥은 파란색이죠. 피부 가까이 있는. 그것을 심장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훑어내려가면 판막이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심장 방향으로 이 위쪽으로 훑어 올라가면 판막이 느껴지지 않고 쉽게 밀리는 거죠. 이것이 뭘 의미해요? 판막이라는 것은 심장과 피가 정맥에서 심장 반대 방향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걸로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심장이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심장이 있고 여기 말단이 있으면 이렇게 돼서 심장 바깥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아까 여기서 맞죠? 이 모든 정맥에서 심장 쪽으로 가서 다시 피가 맑아져야 되기 때문에 산소도 공급받고 뒤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뒤로 기관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판막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실험을 각자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끈을 묶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정맥이 있죠. 정맥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정맥을 주먹을 쥐고 안쪽으로 해보면은 이게 부드럽게 아무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대고 이렇게 밀어보면 가끔 뭐가 이렇게 단단한 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도 처음에 잘 안 느껴졌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뭐가 가끔 이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라 가끔 하나씩 느껴지는데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다가 이쪽 바깥으로 하면 판막이 느껴지고 안쪽으로 하면 부드럽게. 그래서 그 부드러운 부분을 자꾸 동일한 부분을 반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부드러운데 이쪽으로 갈 땐 뭐가 하나씩 가끔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판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간단한 실험이지만 이 우리 인체의 이 중요한 혈액순환의 구조에 아주 중요한 이것이 바로 해석을 하게 만드는 피가 왜 어떤 방향으로 도느냐에 대해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그 기능을 하는 신체 구조를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 하나를 알아내는데 그렇게 천여 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과학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합의 이후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근대 철학의 합리론자인 프랑스의 르네 데카르트가 1613년 방법서설이라는 책을 쓰죠. 거기에서 이제 근대 합리론을 기초로 하는데 여기에서 합의를 아주 높이 평가해요. 데카르트는 그 당시 수학과 또 과학에 아주 굉장히 깊이가 있게 공부를 했고
또 굉장히 새로운 이론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데카르트와 하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데카르트는 인간을 기계 장치로 봤어요. 그 당시에 이제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보는 관점이 많았어요. 모든 것은 축소된 기계다. 그러나 하비는 의학자답게 이것은 기계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이것이 살아있는 유기체다라는 거죠. 기계는 살아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이렇게 기계적으로 장치된 대로 가지만, 이 유기체라는 것은 조금 다르게 변형도 되고 다르게 기능을 하는 거예요. 환경에서 다 스스로 적응해서 다르게 이렇게 작용하는 게 유기체죠. 그런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비가 설명하지 못한 이 어떻게 동맥이 각 기관으로 가서 정맥으로 다시 피가 가느냐를 말피기라는 사람, 이탈리아의 마르첼로 말피기가 1661년에 개구리를 개구리의 폐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중에 동맥이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으로 정맥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자기가 관찰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온 몸에 동맥이 끝나는 곳에 모세혈관이 있고,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동맥에서 피가 정맥 쪽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정맥에서 다시 우심실로 들어온다는 것을 발표했죠. 그래서 요즘 말피기관이라는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근대 의학의 기초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누구죠? 베살리우스와 이제 하비에 의해서 기초가 놓여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근대 과학 중에서 가장 늦게 발전한 게 이 의학과 생물학입니다. 그 인간을 이렇게 다른 우주를 찾아내는 것은 아주 그래도 일찍이 우주의 어떤 법칙 같은 걸 찾아냈잖아요. 그런데 인간 자신과 이 생물의 미생물 이런 거를 발견하는 데는 거의 19세기 가야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과제를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8주차 과제는 14과와 16과를 다음 주에 9주차에 할 텐데요. 14과는 원격작용과 마술적 자연관을 읽고,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연금술입니다. 연금술과 무기연고, 그 치료법 중에 무기연고라는 게 있어요. 이거 다 소위 이 약간 마술적 자연관에 기초한 건데요. 이것을 설명해 보시는 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연금술과 무기연고의 원리를 설명해 보세요. 두 번째 16과는 갈릴레이와 티코 브라헤의 천문학을 읽고, 여기에 나오는 세 인물 갈릴레이, 브라헤, 케플러, 브라헤의 조수였던 케플러, 이 세 사람이 각각 새로운 것을 발견해요. 물론 브라헤는 갈릴레이의 이 지동설을 반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헤가 또한 새로 발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브라헤의 그 자료, 어떤 천문학 관측 자료가 없이는 케플러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케플러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이 코페르니쿠스부터 시작된 이 지동설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주 전체에 적용해서 중력의 원리를 발견한 게 뉴턴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14과 16과 여러분 과제를 각각 0.5매씩 A4 1매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습이고, 또 여러분의 중간고사 성적이고, 또 기말고사 예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거는 우리 백석톡에 여러분 계속 올려주시고, 그럼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